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30일 순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탁마켓, 하나는 오일 마켓. 굉장히 변화가 심하니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희망을 이제 갖게 되겠죠. 그러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30개 주요 종목으로 구성됐죠. 371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나스닥도 조금씩 올랐고 나스닥은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료하기 위해 새로운 더 합리적인 정권과 심각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히는 와중에도 평화 합의가 곧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으면 미국은 이란에서의 우리의 멋진 체류를 전력발전소, 유전, 하르크 섬, 담수화 시설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끝낼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 전쟁 종료 계획 대부분을 수용했고 추가 20척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알리안츠 최고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씨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일시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전쟁 때문에 정부 정책, 특히 여기서 정부 정책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직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페드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불확실하고 미국이 이미 6%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고 만약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책으로 경제를 보호하는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이번 전쟁 영향은 잠깐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유연성 제한과 높은 적자로 인해 시장이 예상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시 유가를 좀 보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15달러를 넘으며 2% 올랐고 웨스트 텍사스 원유 선물도 배럴당 102달러로 2% 올랐습니다. 최근 몇 주간 트레이더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다시 엘 에리언 씨는 경제적 차원의 다음 분기점이 실물 공급 부족이 될 것으로 보고 만약 아시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제 가격 측면에서도 더 비싼 제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편 월스트리트는 최근 한 주간 손실을 기록하며 다우와 나스닥이 조정 구간, 코렉션 테리토리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 5주 연속 주간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코렉션 테리토리, 조정 구간, 주식시장에서 가끔 잘 나오는 얘기여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렉션,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최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졌을 때를 코렉션 테러토리라고 합니다. 즉 다우하고 나스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이 말이 들으시면 최근 몇 주 동안 상승했던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베어마켓하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베어마켓, 즉 장기 하락장은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경제 불확실성, 금리 인상, 전쟁, 국제 갈등 등으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때 발생을 하는데 이유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팔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다우가 4만까지 올랐다가 10% 하락하면 3만 6천까지 이렇게 되면 다우는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편 이번 주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휴장합니다. 그런데 3월 고용 보고서는 예정대로 금요일에 발표하긴 합니다. 이거 잠시 마무리할 때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원유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써 더 타격을 입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말 동안 이란이 중동 지역 두 알루미늄 생산 업체를 공격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2022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까지 치솟으며 산업 전반의 공급 위기 우려가 커졌습니다. 런던의 금속 거래소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오늘
5.5% 급등하며 잠시 동안은 톤당 3,49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4월 이후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2월 28일 분쟁 발발 이후 약 10%나 상승했고 토요일의 공격은 이미 지난 한 달간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원자재 기업들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습니다.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9%가 걸프 지역에서 나오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후 대부분 기업은 해당 금속을 지역 밖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은요, 전자, 운송, 건설, 태양광 패널, 포장 등 다양한 산업의 필수 소재인데 알루미늄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일부 분석가는 중국이 공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안정화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공급 확대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출력 준비 여력에 일부 있긴 하지만 갈등이 다른 금속 공급망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시장은 추가 충격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이 1% 이상 오르며 저가 매수세를 보였지만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자산을 싸게 사는 전략이 저가 매수세죠.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 금리 인하 기대가 거의 사라져서 지난 20년간 최대 월간 하락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물 금가격 온스당 4,541.76달러로 1.1%만 상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금의 해지 수요를 높이긴 하지만 높은 금리는 수익이 없는 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죠. 트레이더들은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은은 2.2% 오른 온스당 71.13달러, 현물 백금은 2.9% 상승한 1917.60달러, 관리아금은 4.1% 오른 1433.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뉴스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미 노동부가 401k 퇴직연금 계좌에 대체 투자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lternative Asset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요. 401k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흔한 개인 은퇴 구조이고 수조 달러 규모의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체 투자 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도입에서 여기서 대체 투자는 부동산, 암호화폐, 사모시장 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물론 현재도 401k 플랜에서 이러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 결정과 관련한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플랜 운영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노동부가 오늘 암호화폐하고 부동산, 사모자산 등을 보다 쉽게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명령은 노동부와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401k 대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노동부 장관은 설명을 통해서 이번 규정은 현재의 투자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하는 상품을 연금 플랜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찬성 측은 401k의 대체 투자를 포함할 경우 공모시장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면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많은 401k 투자자들이 이러한 복잡한 자산을 이해하거나 운영할 경험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부가 제안한 규정은 이른바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플랜 운영자들이 소송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체 투자를 선택할 때 피디슈어리, 수탁자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할 6가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이 규정은 최종 확정 전에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한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대체 자산 운용사이죠. 블랙스톤하고 카라일리 여기는 4% 이상, 블루 아울하고 아폴로 글로벌은 3% 이상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일로 단축된 거래 주간입니다.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은 매코믹, 비욘드 미트가 실적 발표하고 2월에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졸츠라고 하죠. 채용 공고하고 노동 이동 데이터를 발표하고 수요일에는 3월에 ADP 고용 데이터, 2월에 Retail Sales 데이터, 즉 소매 판매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금요일에는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이 휴장하고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non-farm payroll이 발표를 합니다.
맥코믹은 식품 향신료 조미료 제조사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일주일 미뤘네요. 그래서 내일 발표하는데 비욘드 미트는 식물성 대체육 제조사로서 채식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넌펌페이로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미국의 경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고용 지표,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를 금요일에 스탁마켓은 휴장하지만 발표를 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치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